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가을밤입니다. 창밖에는 귀뚜라미 소리가 마치 지나간 세월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처연하게 울려 퍼지고 있네요. 우리 소중한 인생의 번님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고단했던 몸과 마음, 이 라디오에 잠시 기대어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는요, 우리네 아버지, 그리고 어쩌면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르는 한 남자의 인생 이막에 대한 사연을 잔잔하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서울에서 평생을 양복쟁이로 살았던 박영감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새벽 첫 차에 몸을 씻고 밤늦은 시간에야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던 날들. 그렇게 꼬박 30여 년을 앞만 보고 달려왔죠. 젊음과 맞바꾼 건 서울 시내 번듯한 아파트 한 채와 어느새 훌쩍 커서 재구실을 하는 아들딸이었습니다. 남들은 다들 성공했다고 말했지만 정작 박영감 자신은 퇴직을 하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도 갈 곳이 없다는 허탈함, 빽빽한 아파트 숲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더 이상 활기가 아닌 공해로 느껴졌지요. 아내의 얼굴에 늘어난 주름과 잦아진 기침 소리도 마음에 걸렸고요. 그때였을 겁니다. 박영감의 마음속에 오래된 꿈 하나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귀농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고향 산천의 흙냄새, 맑은 시냇물 소리, 밤하늘을 수놓았던 별들의 향연, 그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다 내려놓고 시골 가서 살아보는 건 어떻겠소? 작은 텃밭 가꾸면서 당신 좋아하는 꽃도 실컷 심고 말이오. 아내는 말없이 남편의 거칠어진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평생의 동의처럼 느껴졌지요. 아들딸은 처음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평생 흙 한번 제대로 만져보지 않은 부모님이 시골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혹여나 더 고생만 하시는 건 아닐지. 하지만 두 분의 확고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평생의 보금자리였던 서울의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손에 쥐어진 돈은 정확히 15억 원. 젊은 날의 땀과 눈물, 기쁨과 서름이 고스란히 담긴 그야말로 전 재산이었습니다. 부부는 여기저기 땅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한적하고 인심 좋아 보이는 시골 마을에 터를 잡기로 마음먹었죠. 그림처럼 예쁜 저수지가 마을 앞에 펼쳐져 있고 뒤로는 나지막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곳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모두 순박해 보였고요.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마을 청년회장을 자처하는 김 씨라는 사람이 유독 살갑게 다가왔습니다. 자신을 이 동네 토박이라고 소개하며 외지에서 온 박영감 부부에게 이것저것 도움을 주겠다며 나섰지요. 처음에는 참 고마웠습니다. 낯선 곳에서 길잡이가 되어주니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김 씨는 농사일이며 집 짓는 일이며 모르는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김 씨가 솔깃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어르신, 요즘은 그냥 밭농사 지어서는 돈이 안 됩니다.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사업을 하나 하는데 바로 약용버섯 스마트팜입니다.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제가 아는 유통망으로 납품만 하면 앉아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는 번지르르한 사업 계획서와 예상 수익표까지 보여주며 박영감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만 살아온 박영감의 눈에는 복잡한 서류와 전문 용어들이 그저 대단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이거 하나면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오히려 용돈까지 넉넉히 쥐어주면서 사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이 박영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의 마음, 아마 우리 번님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박영감은 아내와 상의 끝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김 씨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한 것이죠. 땅을 사고 비닐하우스를 짓고 최신 설비를 들여오는 모든 과정. 김 씨는 자기가 발로 뛰면 더 싸고 확실하게 할 수 있다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례차례 요구했습니다. 박영감은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을 아무런 의심 없이 그의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 때마다 마음 한편이 서늘했지만 곧이어 펼쳐질 장밋빛 미래를 생각하며 애써 불안감을 눌렀습니다. 김 씨는 수시로 진행 상황이라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뼈대가 올라가는 비닐하우스 사진, 흙을 고르는 포크레인 사진. 박 영감 부부는 그 사진들을 보며 마치 다 지어진 새 집을 보는 것처럼 흐뭇해했습니다. 여보, 이제 고생 끝이요. 우리도 남들처럼 유유자적 살아봅시다. 아내의 손을 잡고 텅 빈 논두렁을 거닐며 박 영감은 다가올 행복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낌새는 아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잔금을 치를 날이 다가오자 김 씨와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전화를 하면 받지 않는 횟수가 늘었고 문자를 남겨도 한참 뒤에야 회의 중이다. 현장에서 바쁘다는 짧은 답장만 돌아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직접 공사 현장을 찾아가 본 박 영감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봤던 그럴듯한 비닐하우스는 온데간데 없고 잡초만 무성한 허허벌판에 철근 몇 개만 흉물스럽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수소문해보니 김 씨라는 사람은 얼마 전 마을에 흘러들어온 뜨내기였고 그가 보여준 땅 역시 다른 사람의 소유였습니다. 청년회장이라는 직함도 모두 거짓이었죠. 박 영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고 귀에서는 윙-마이너스 하는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전 재산 15억 원. 그 돈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들어선 집. 아내는 묵묵히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나 때문에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몽땅 날렸어.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60이 넘은 박 영감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보통의 아내 같았으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어떻게 평생 모은 돈을 그렇게 허술하게 맡기냐며 원망을 퍼부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박 영감의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남편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른 기침을 몇 번 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지. 그 돈 없다고 우리가 없어져요? 당신이 없어져?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통째로 날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까짓 종이 쪼가리 때문에 당신 건강 상하는 게 나는 더 무서워요. 어서 진지나 드세요. 시장하시죠? 아내의 그 말 한마디에 박 영감은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살아온 세월에 대한 회한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텅 빈 통장보다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깨닫는 밤이었습니다. 그 후의 삶은 말 그대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남은 돈은 거의 없었고 당장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박 영감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자책감에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고 스스로가 한심하고 무능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그냥 눈을 감아버리면 모든 게 끝나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그런 박 영감을 일으켜 세운 것은 이번에도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동네 밭에 나가 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땡볕 아래에서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 고추를 따고 콩을 맸습니다. 평생 고생 한 번 안 시키겠다던 남편의 약속이 무색하게 아내의 손마디는 하루가 다르게 굵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내민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 그걸로 쌀과 된장을 사와 보글보글 찌개를 끓여주며 여보, 이 찌개 맛 한번 봐요. 내가 오늘 땀 흘려본 돈으로 끓인 거라 그런지 아주 꿀맛이네. 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 앞에서 박 영감은 더 이상 누워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너무도 미안했습니다. 다음 날 박 영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자투리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팜이니 tik용작물이니 하는 헛된 꿈은 모두 버리고 그저 우리 부부의 밥상에 올릴
상추와 쑥갓, 열무를 심기 위해서였습니다. 흙을 파고 돌을 고르고 씨앗을 심는 일, 고되고 더딘 일이었지만 땀을 흘릴수록 이상하게도 마음속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을 볼 때면 잊고 있던 생명의 신비에 감탄하며 작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박 영감 부부의 사정을 알게 된 이웃들도 하나둘씩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어떤 집은 김치가 떨어졌다며 슬며시 김치 한 통을 놓고 가고, 어떤 집은 닭이 알을 낳았다며 달걀 한 줄을 건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동정이 야속하고 창피하게 느껴졌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정이라는 것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 영감의 얼굴에는 다시 희미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부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텃밭을 돌보고, 점심에는 갓 따온 채소로 소박한 밥상을 차려 마주 앉아 먹고, 저녁에는 평상에 앉아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영감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귀농은 돈을 많이 버는 화려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자연의 순리대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이웃과 정을 나누며 서로의 주름진 얼굴을 마주보며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박 영감은 아내와 함께 텃밭에 앉아 김을 메고 있었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이 참 시원했지요. 문득 아내의 얼굴을 보니 햇볕에 그을린 얼굴 위로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박 영감은 조용히 다가가 손수건으로 아내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남편을 보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 속에 15억 원이라는 돈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번님들.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시련의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애써 쌓아 올린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절망을 느끼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우리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겁니다. 오늘 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얼굴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는 건 어떨까요? 배우자의 얼굴, 혹은 다 큰 자식의 얼굴이라도 좋습니다. 그 안에 담긴 사랑과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자 가장 위대한 재산일 테니까요. 부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